국민연금 주주권에 특히 이제 한진칼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경영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관을 변경해서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3년간 이사 자격을 결혼시킨다. 다시 말하면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주총을 하게 되면 그때 정관 변경을 위한 이제 치열한 이걸 건 논쟁이 투쟁이 이제 발생할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조금 이제 경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항공은 처음에 이 땅콩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땅콩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일단은 이 정지시켰던 거죠. 그래서 다시 받고 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공법 위반이냐, 또 이 던지고 이런 것이 폭행에 해당이 되느냐, 뭐 이런 계속 민형사상 소송이 계속됐고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줬다. 그래서 또 위자료 소송도 들어갔고 이런 계속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오너의 갑질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죠. 사회적으로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됐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또 탈세 문제, 뭐 횡령 문제 이거 이제 또 검찰 고발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일단 재판 진행 중이죠. 이러면서 어느 사이에 갑질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이냐로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사가 위법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사 못하게 막자라고 하는 이제 적응 규정안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논란 가운데서 2018년 7월이죠. 작년에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을 이제 개정합니다. 여기서 그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여기서 만든 그 의결권 수탁자,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같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기금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투자한 이런 연금들이 수탁자의 경우에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냅니다. 대신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민연금이 행사하긴 하는데 너무 빠르면 안 된다. 그러고서 2020년부터 이제 행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당장 이제 올해 1월 달에 다시 말하면 1년 앞당겨서 이제 이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야 이렇게 불법으로 위법도 하고 살법도 하고 갑질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단호히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있는 이사들은 더 이상 이사를 못하도록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영 참여를 결정하자. 그래서 2020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앞당겨서 해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어서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 내에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결정하기로 했으면 대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이런 수탁 책임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분과위원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책임분과, 투자분과위원회, 사회 책임을 다하는, 그다음 하나는 이제 주주권 행사 전문 분과위원회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정하는 그다음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정관을 바꾸는 안하고 이사를 해임하는 안, 그다음에 그 이사를 해임하게 되면 새로운 이사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임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대주주가 있으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의결권 행사하는데 수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소수주주로부터 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를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대리행사 이 네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서 이 9명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9명의 위원들이 하지 말자. 9명 위원 가운데 5명이 반대, 4명이 찬성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월 23일 날 그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의를 합의를 해가지고 기금운용회에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입장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대통령께서 불법한 탈법한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과감하게 참여해서 더 이상 그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사에 논의됐던 해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사 선임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1일날 국민연금에서 경영 참여하기로 하죠.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전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안 하려고 했던 거를 대통령이 발언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위원회에서 그러면 대한항공은 하지 말고 한진카레는 하자. 근데 4가지 정관변경, 이사 해임, 이사 선임, 그 다음에 그리고 위임하는 거, 대리 행사하는 거, 이 4가지 가운데 정관 변경만 하자. 그래서 대한항공은 빼고 한진칼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아마 대한항공이 빠진 이유는 대한항공은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으로는 경영참여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을 환원하면서까지 의료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실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돈 100억을 포기하면 반환하면서까지 하는 문제는 논란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되고 결국은 한진칼에 대해서만, 그리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 그래서 그 정관 변경안은 뭐냐면 이사가 위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3년간 이사 자격을 정지, 다시 말하면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안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거기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왜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4가지 구체적인 안도 있었는데 왜 반대했을까? 다수가 9명 가운데 5명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국민연금이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5명이나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면 정당성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당성이 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반대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오후에 발언을 하시는 것이 과연 헌법적 가치에 맞는 것인가?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가 그런 말을 민간 기업의 경영 참여를 이렇게 독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우리가 말한 또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통수권자는 실은 초법률적인 존재여서 실은 하지만 대통령도 헌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국민투표 헌법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 가치에 맞는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관 변경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칼에만 하고 대한항공 안 하고 한진칼의 경우에 일단은 정관 변경하는 안을 냈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처음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 참여해야 된다라고 먼저 제안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위원회 속해 있는 시민단체, 친문 시민단체에서 왜 대한항공한테는 참여 안 하고 한진칼에만 하냐. 더구나 정관 변경이라고 하는 게 정관 변경하려면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고요. 총 주식수의 3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관 변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문의만 있는 거 신용 내기만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영 참여가 아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국민연금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번에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하는 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냥 신용만 낸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사가 이렇게 형사처벌, 금고이사형을 받으면 이사 자격을 더 이상 박탈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형사범은 항상 이제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 경영하신 분들은 항상 교도 단장을 걸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배임죄라고 하는 추상적인 위헌범 규정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표이사들은 항소 돼요. 경영자들은 교도소 단장을 걸어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인이 악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가다가 교도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투자한 모든 기업들의 투자권 행사를 못해요. 경영권 뺏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형사상 가능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특히 중요한 것은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만 봐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모험적 경영을 해야 수익성이 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다 과감한 투자를 한 이유는 손실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모험적 경영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 시장을 노리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험적 경영을 하는 모험적 판단,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이런 경영 판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죄송합니다. 애매하죠. 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험을 하는 감수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프로세스를 고쳤느냐, 법에 위반하지 않았느냐,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느냐만 따집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고쳤으면 형사부를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은 경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벌 때문에 실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자, 먼저 우리가 이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정관 변경을 못한다고 해서 신용내기에 불과한 것인가. 그 다음에 형사벌 문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당성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정당성 문제는 7분 남아서 제가 7분 동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국민연금 역할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여러분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거기 목적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국민연금을 운용해야 됩니다. 이 법 제1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을 한다. 다시 말해 여기 어디에 실은 정의성, 정당, 소위 말하는 공정, 정의, 경영 투명. 이번에 지금 국민연금에 경영 참여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국민연금법에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은 오직 그 국민들이 낸 연금을 어떻게 하든 노후를 위해서 목적으로 수익을 제고해서 노후를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규모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연기금들 있죠. 연기금들의 수익률에 비해서 낮아요. 우리나라는 2~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의 국민연기금들은 5 내지 8%를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2060년 되면 2040년부터 고갈돼가 2060년 되면 연금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면.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 2~3% 내는데 1%만 더 올리면 8년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연금은 2~3%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 그 이상을 2~3% 올리든지 아니면 그 이상 올려야 될 것이 바로 국민연금법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연금 역할상으로 볼 때
마땅치 않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수익을 대고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부로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독립돼 현재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위원회 연금의 최고 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20명이 다 6명이 정부 사람이고 다 나머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독립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는 독립성, 전문성을 더 제고해야 된다. 외국 연기금 다 독립성, 전문성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 얘기했는데 그건 안 하고 오히려 경투명 제고 쪽으로 국민연금 역할을 바뀐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정당성이 안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진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죠. 외국 사모펀드가 지분을 3.91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크레딧 스위스가 국민연금과 다른 의사결정을 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과 이거 반대해가지고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엘리엇이 국민연금한테 합병 물산할 때 국민연금 참여가 자기 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거든요.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문제죠. 대통령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법 126조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방상,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또 그것도 법률에 규정이 있어.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국방상 경제 긴절한 필요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 나거나 외환위기가 오거나 IMF 같은, 그다음에 법률이 규정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 기업들 있죠. 민간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6조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직칼 같은 경우에 국방상 문제가 있어요.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나오고 있어요. 법률, 여러분들 스토지 코드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규정이에요. 법률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한 2분 반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참여 후폭풍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민단체가 국민연금한테 소위 말하는 질의서를 냅니다. 어떻게 된 게 왜 대한항공은 안 하고 한직칼에만 하고 그것도 정관변경이냐,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제 현재 이 국민연금이 한직칼한테 정관변경하자고 하는 주주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주주 제안. 6개월 전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6주 전부터 해야 되는데 주주 제안을 하는데 이 주주 제안 제도라고 하는 게 실은 항상 선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주주 제안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이외 추가로 소수주주가 제안을 해서 주총이 안건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게 되면 주주 제안 제도가 그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는 쪽에 더 사회 보완을 많이 해라. 더 복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환경단체에다가 기부를 해라.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해 그 회사 수익과 관계없는 주주들도 많다는 겁니다. 또 정당하게 일어나는 사람, 이사에 대해서 그 사람 맡아두고 해가지고 제의하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 주주 제한 제도가 최고선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소수주가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분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주주 제한, 특히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한진의 그 조양호 회장 일가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28%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보통 결의가 있어요. 이사 선임하는 보통 결의가 있어요. 이것들은 4분의 1 이상을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통 결의할 때는 실은 조양호 회장 그룹이 일가들이 견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분의 1 이상 정관 변경하는 거라든가 이사를 해임하는 거라든가 이런 특별 결의는 3분의 1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진칼은 지분을 28%밖에 못 갖고 있어요. 다시 정관 변경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한진칼에서. 자,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형사범
형사 처벌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박탈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잘못하게 되면 투자 안 합니다. 세금교육 안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유 관련해서 그러면 법리적으로 그게 맞나라고 하는 거죠. 2004년에 SK의 모 회장이 실은 회계 분식회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았어요. 구속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소보린이 형사처벌한 사람 해임해야 된다. 그래서 정관을 바꿔야 된다. 정관 바꾸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정을 바꾸라고, 자, 정을 바꾸고 해서 이사회를 총회를 소집하라고 이사회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사회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소보린이 법원에다가 판사님, 소보린이 이사회가 SK 그 회장이 형사범인데 해임해야 되는데 주총 소집 안 합니다. 주총 소집하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실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형사와 경영은 별개다. 그것을 임사총에서 해임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해서 각하시킵니다. 기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도 형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도 똑같은 아니었어요. 정관을 변경하자는 거였는데 법원에서 노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형사범과 이사 자격을 결합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영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번에 그래서 한직할 국민연금이 개입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게, 그리고 이번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또는 국민들이 여론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